76조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요 공급 이론. 교재 페이지는 76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부터 수요하고 공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요하고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 자, 일단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 시장에 가면요. 누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자,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거고요.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을 줄 거고요. 이 둘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중개업자들은요, 항상 수요자들의 생각을 좀 봐야 됩니다. 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일단 수요에서 공부해야 될 게 수요의 법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수요는 가격이 비쌀 때 어떤 일을 하지? 수요자들은 가격이 쌀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수요가 늘겠구나, 어떨 때는 수요가 줄겠구나. 마찬가지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 공급의 법칙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요는 영어로 dem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D라고 쓰면 수요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은 영어로 supply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S라고 쓰면 supply, 공급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랑 공부하셔야 될 건 수요와 공급의 정의, 수요와 공급을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자원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수요의 정의. 수요는, demand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수요고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급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귀찮게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수요고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급이다, 이렇게 귀찮게 일정 기간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우리 이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을 유량, 영어로는 flow라고 합니다. 그 왜 일정 기간을 붙여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빵을 먹는데 빵을 한 개 먹는 사람이 있고요, 빵을 10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빵을 한 개 먹는 사람이 많이 먹어요, 10개 먹는 사람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시면 10개 먹는 사람이 빵을 많이 먹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빵을 10개 먹긴 하는데 1년 동안에 빵을 10개 먹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달에 빵을 1개 정도밖에 안 먹는 거지. 1년 동안에 10개 먹으니까. 근데 얘는 빵을 1개 먹긴 한데 10초 동안에 빵을 1개 먹는 겁니다. 그럼 1분에 6개를 처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많이 먹는 거지.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1개 산다, 10개 판다, 100개 산다, 1000개 판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과연 얼마 동안에 그 숫자를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유량의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은 실제로 구매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사전적 개념이라는 건 사기 전, 팔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거, 판매하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지 실제로 구매한 거, 판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그맨 중에 그 키는 좀 작은데 좀 잘생긴 개그맨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개그맨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 닭가슴살 사업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허경환, 허닥 보고 있나? 허닥. 허닥 앞으로 많이 얘기해 줄 테니까 광고 부탁드립니다. 앞 광고나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닥. 허경환 보고 있나? 허경환 유행어 중에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허경환 유행어 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매한 거, 판매한 거 아닙니다. 허경환 유행어 뭐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란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공급이란 것은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매한 거, 판매한 거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이건 뭐 당연한 거라서, 이 욕구가 반드시 유효수요여야 됩니다.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단순히 구매 의사만 가지고는 절대로 수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매력.
지불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유효한 수요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도 오케이.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됩니다. 구매 의사는 있는데 구매력이 없는 것은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eeds, 소요라고 합니다. 소요.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만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정리합시다. 수업 듣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수업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듣다가 혹시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필기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정리하는 거는요. 어떤 강사들이 하는 거냐면 2류, 2류. 3류. 우리 1류 강사들은 그냥 수업만 듣고 있으면 돼. 제가 좀 이따 교재에다가 뭐 체크해드리면 그 정도만 가볍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교재에다가 어떤 짓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칠판을 쓰는 겁니다. 전자칠판 쓰면 제 칠판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 교재하고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얘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수요 언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자꾸 이제 쓸데없이 적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제가 기억날지 모르겠다. 요거 수요 공급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이상한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딱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니까. 유량, 저량 첫 번째로 공부하고 딱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수요량하고 수요 이거 공부하면 되고 수요 변화 요인 이거 공부하면 되고 균형하고 탄력성 이거 공부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 범위를 너무 넓힐 필요가 없다니까. 유량, 저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차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유량하고 저량하고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영어로는 flow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해 볼까요? 한자로 표현하면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점이 있어야 되고 이 사이에서 한번 흘러줘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량이 뭐냐? 저량은 일정 시점입니다.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 한자로 표현하면요. 이런 저자를 쓰는데 이거 쌀 저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저자인지 아세요? 저수지 할 때 그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두어져 있는 요 시점을 탁 찍어서 이제 우리가 저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게 유량 경제 변수고 어떤 게 저량 경제 변수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유량 저량은 저랑 오늘 약속 하나 합시다. 오늘 수업을 듣고 제가 문제도 좀 하나 풀어드릴 거거든. 문제 하나 풀고 그다음에 내년 10월 28일까지 시험장 깔 때까지 한 번도 안 봐도 안 틀리겠다는 각오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겠어 안 보겠어? 볼 거야. 볼 건데 한 번도 안 보겠다는 각오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맞출 수 있다는 각오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눈을 약간 더 크게 뜨셔야 됩니다. Open your eyes. 좀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떠볼까?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유량과 저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유량과 저량을 함께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월 1일. 1월 1일은 시점입니다. 이걸 우리는 저량이라고 합니다. 시점은 저량이라 했으니까. 12월 31일. 이것도 시점입니다. 이것도 저량입니다.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기간이 됩니다. 이게. 어떤 기간이 나오냐면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가 무엇이냐면 시점과 시점 사이가 기간입니다. 즉 저량과 저량 사이가 유량입니다. 예전에 박신양이랑 김정은이랑 북한 김정은 아닙니다. 요즘 김정은 잘 모르더라고. 부자 되세요 하는 김정은 있었는데 옛날에 유명했던 그 배우였는데 아무튼 박신양이랑 김정은이랑 이동건 배우가 나왔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하고 막 했던 거 있었어. 너무 옛날 사람인가 내가? 아무튼 요즘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좀 젊은 친구들 파리의 연인 그러니까 몰라. 말이 안 통해. 강의를 못 해 먹겠어요. 아무튼 거기 보면 이동건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사실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뭐라고요?
내 안에 너있다 몰래? 궁금하네. 방금 무슨 얘기 했어요? 박신양이가 했다고? 아닌데. 이동건이가 했는데? 박신양이가 내 안에 너있다 했다고? 만원빵 할까? 만원빵? 오늘 자신 있는데? 이동건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동건, 누가 했든지 상관은 없고. 꼭 지는 사람 있습니다. 이동건이 했어요, 이동건이요. 내 안에 너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너있는 거 아니고, 절양 안에 유량이 있는 겁니다. 절양과 절양 사이가 유량입니다. 내 안에 너있다, 절양 안에 유량이 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절양은 따로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점과 시점 사이가 기간입니다. 즉 절양과 절양 사이가 유량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절양과 어떤 절양을 잡아도 관계없습니까? 무조건 시점과 시점 사이는 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을 잡아도 관계없으니 시점과 시점 사이는 기간이고 절양과 절양 사이가 유량입니다.